일단 치료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치료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리려고요. 치루의 치료 편입니다. 치루의 심층 탐구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치루 수술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12년 전부터 대장문 전문으로 길을 들어서면서 저는 치루 수술이 이렇게 어려운지 진짜 생각 못했어요. 치질 수술도 물론 어렵지만 치루 수술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변이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으로 변이 새거나 재발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되게 노심초사, 간이 철렁철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치질 수술은요, 튀어나온 핵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관략근을 절개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관략근 절제 안 하니까요. 관략근 손상이라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치질은. 그래서 치질은 변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안 아프게 수술하느냐가 관건인데, 반면에 치료 수술은 변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되게 고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이 많아서인지 다행히 제가 수술하신 분 중에는 아직 변실금은 없으셨는데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조심해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치료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치료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치료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무조건 수술. 고름도 수술인데 치료는 이미 고름이 생겨서 진행해서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빨리. 무조건 빨리. 왜냐하면 더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로 막 가지치기를 합니다. 분지를 칩니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이쪽이 약하면 이쪽으로 터져나오고 이쪽으로 터져. 개미 굴 있잖아요. 개미 굴 벌집 만들어지듯이 막 옆으로 자꾸 퍼집니다. 그러면 복잡 치료가 되는 거죠. 복합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이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그 길을 다 제거 안 하면 무조건 재발을 하거든요. 무조건이 너무 많아.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당일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치해서 정말 오랫동안 방치하면 암이 될 수도 있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조를 해서 빨리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이고요. 그래서 치료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고, 악화되기 전에 수술해야 되고, 번지기 전에 수술해야 되고, 재발 안 되려고 수술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더 옆으로 퍼지면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략근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치료라는 길이 주로 길을 막 만드는데 하필이면 관략근하고 관략근 사이를 지나갑니다. 관략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관략근과 외관략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염증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길이 막 분지가 돼요. 길이 막 생겨요. 새끼리 생긴단 말이죠. 수술은 그 새끼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관략근이 다칠 수 있잖아요. 다치면 관략근의 기능이 항문을 쪼아주는 근육인데 그게 약해지면 항문에 못 쪼아주니까 항문에 힘이 없어지니까 변이 셀 수 있다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는 바로 변실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어서 다른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변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수술은 잘하는 데 가서 하셔야 되고요. 치료 수술을 많이 하는 데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또 흥분했죠. 다시 좀 깔아앉히고. 자, 치료 수술 무조건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치료 수술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치루기를 그냥 절개 또는 절제, 그냥 완전히 그냥 드러내는 방법.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시톤법이라고 있습니다. 시톤 또는 세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배관을 넣어 놓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길이 이렇게 막 복잡해요. 막 여러 개예요. 그 다음에 고름이 막 염증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면
그 제거해야 되는 관략근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라고 표현하는데 고속도로처럼 넓습니다. 그러면 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새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략근이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많은 경우 또는 관략근이 다칠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깊은 치료, 복잡 치료인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하냐면 고름을 다 빼낸 다음에 그 기를 통해서 시톤이라는 배액관을 넣어 놓습니다. 고무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그쪽에 기를 따라서 배액관을 넣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배액관을 통해서 침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분비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염증을 줄이는 약을 쓰고 하면 점점 살이 차오릅니다.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 같은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한 4주에서 6주 기다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면 길을 제거하러 가면 적게 다치는 거죠. 관략근이. 재발도 안 하고. 그리고 깊이 있었던 길이 살이 차오르면서 점점 얕아집니다. 예. 그러면 길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예. 단순해지면 수술도 쉽고 합병증도 좋고. 시톤은 시톤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수술법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웬만하면 한 번에 다 해결하고요. 한 번에 다 해결하는 치료 절제술, 절개술로 이용을 하고 아주 고름이 많거나 관략근이 다칠 것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시톤법으로 수술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세 번째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 그 태국에 있는 스님이 개발을 해서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는 리프트라는 방법입니다.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재발률이 있는 편이라서 개인 의원에서는 재발되면은 속상해 하셔서 저는 가급적이면 잘 안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플러그 방법도 있고 뭐 필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재발률이 좀 제법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한정적인 경우에 예를 들면 크론병이 있다든가 관략근이 정말 다치면 안 된다는 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치료 절제술, 절개술 첫 번째 방법과 시톤법 두 가지를 장편환내과에서는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치료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고 제가 외래에서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문외과 전문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환내과 엉덩이 대장 이승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